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시 을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재현입니다.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그에 앞서 오는 4월 5일과 6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이제 우리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으로 누가 적합한지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인데요.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오늘 각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그리고 자질을 비교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KBC 뉴스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시 을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명의 후보자를 초청했는데요.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 함께 토론할 2명의 후보자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조계원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희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김희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 후보자 공약검증 토론,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질문은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 간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꺼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토론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각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조계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민심의 교차로 쌍봉 사거리의 남자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후보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어떠셨는지요? 윤석열 정권을 생각하면은 내로남불, 무능, 불통, 친일, 굴욕외교, 평화위기, 인생 파탄 이런 단어들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 더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의 척사 저 조계원이 여수의 민심을 똑바로 대변하겠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나가겠습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검찰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 민주당과 조계원이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반드시 실판해 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무릇 국회의원이라면 시민의 상전이 아니고 시민의 입이 되고 시민의 발이 되고 시민을 섬기는 머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달을 위해 민주당을 2번이나 탈당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습니다. 2년 전 시민들의 평가를 되새기고 시민들 앞에 먼저 사과하는 게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다시 출마한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 심판과 함께 배신의 정치, 구태 정치를 꼭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조계원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김희택 후보의 기조연설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후보 기호 2번 김희택입니다. 산업과 관광이 조화로운 여수, 살기 좋은 여수, 세계적인 미양의 여수, 이것이 여수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를 현실로 여수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수산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바다와 해운 산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여수에 살고 있는 여수 시민 현실적으로 느끼는 필요 공약을 시민께 제시하고 그 공약을 이루어야만 여수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제가 가진 지식과 경쟁력을 투과시켜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가장 큰 경쟁력은 제 공약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입니다. 저는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에게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자의 견해를 들은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은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 결정률이 7.6%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령의 유족들은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과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 평화공원 여수 유치 등을 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여순 사건 진상규명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희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여순 사건은 해방 후 우리 현대사회의 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순 사건으로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지만 오랜 시간 우리는 알지 못했고 외면해 왔습니다. 잘못된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고 인간의 존엄 선택한 사람들, 말 한마디와 손가락질 한 번에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질문할 때입니다.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여순 사건 전문가가 포함된 작성기획단의 재구성, 전문 인력 충원, 조사기간 연장, 조속한 피해자의 결정 등 특별법 개정이 또 필요합니다.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하여 소속당을 떠나서 여수 시민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순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입법, 정책 지원과 명예회복, 피해 보상이 제대로 될 때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조계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4월 3일인 오늘은 제76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일입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곳 여수에서 다시금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22대 총선 여수시 갑 후보자 법정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망언을 하였습니다. 여순 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 불러야 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의 망언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과거의 군부 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망언을 한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고 후보를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과 관련하여서는 앞서도 김혜택 후보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부 기획단에서 역사 인식이 잘못된 위촉직의 9명 중에 5명이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임명되었습니다. 단장을 비롯하여 이렇게 잘못된 사관을 갖고 발언 있는 시간이 분들이 다 됐습니다. 자, 여순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방안에 관한 두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조계원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여순 사건을 14연대 반란 사건으로 바꿔 불러야 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여수 갑지역구 국민의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김희택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취해야 되는지 이 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희택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수 시민으로서 조속한 진상 규명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대중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여순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순 사건 진상규명의 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작성기획단 선정 과정에서 편향적인 인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단을 올바른 구성이 필요하며 구성원 절반이 지역 인사로 배정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저도 기획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여순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문제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묻고 싶습니다. 30년 민주당은 76년이라는 금같은 시간이 지나는 동안 민주당은 투표 때마다 여순 사건을 이용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수 사건이 속한 해결을 여수 시민이 모두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노력하여 여수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이루어내고 평화와 여기까지 인권을 듣도록 존중하는 하겠습니다.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희택 후보가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먼저 여수 사건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묻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할 것인데 혹시 조 후보께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전문 인력의 충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생각하시는 전문 인력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계원 후보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우선은 아까 그 말씀이 좀 못 드렸는데요. 진상보고서 작성 계획단 편향적 구성을 우선 막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을 개정하고 아까 유족 결정률도 7.6%라는 저조한 결정률인데요. 그 부분도 보완해서 그 피해자 또는 희생자의 진상조사 보고서에 명시된 희생자는 여순 사건 명예회복위원회에 별도의 신고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족에 대한 배보상의 근거를 마련해서 그동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제외된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도 신설하여 하루속히 최소한의 보상이나마 해드릴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순 사건 위원회 조직 개편 및 조직 정비와 전문 인력의 충원, 조사 기간의 연장 등도 이번 특별법 개정에 반영을 시켜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당선된다면 유족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부권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법률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각 후보자가 서로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상대방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택 후보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해운 조선 거래소를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저희 공약은 해운 조선 거래소 유치입니다. 해운 거래소는 대형 선박 거래와 해운 산업을 총망라하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선박 조선 기술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 1조 원의 LNG 특수선을 거래할 시 세수만 500억 되는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이 거래소를 여수에 유치하는 것이
저희 대표 공약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여수 발전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위하여 여수공항은 국제공항으로 성격하게 될 것이며 복합적인 해양 인프라 구축이 될 것입니다. 세계 해운 조선 거래소의 유치 효과는 첫째, 해양수산 관련의 대학에서 해운거래 전문가가 배출될 것이며 둘째, 거래소 상시 근무 인원 2만 명 고용 효과, 셋째, 선박 해운 조선 관련 업체 성장으로 기업 유치와 여수의 금융 허브와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여수 산단과 율동공단을 연계하는 신산업의 발전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여수 청년의 미래를 위해 저희 모교인 여수수산대학교를 해양수산 관련 특화대학으로 복원하여 해운거래 전문 인력 교육의 장으로 삼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입니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으로 성공을 담보하기는 힘듭니다. 섬 박람회 성공을 위하여 개최 비용은 전액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 김희택이 믿고 맡겨주십시오. 집권 여당 힘으로 여수를 바꿔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희택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조기원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희택 후보님 공약을 잘 들어봤는데요. 예, 5가지의 공약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 지역에 대한 여수 을 지역의 뭐 율촌면, 소라면, 주삼동, 여천동, 시전동, 쌍봉동 이런 그다음에 화양면 이런 지역과 관련된 공약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그와 관련된 공약이 있으면은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희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공약이 5개 있습니다. 첫째는 해운 조선 거래소고, 둘째는 산단 개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청년이 돌아오는 여수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넷째, 산단과 농어민의 상생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2026년 세계 섬 박람회 개최 비용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쌍봉에서 공단까지 지금 1시간 걸리는 출퇴근 시간을 고속화 도로를 집권 여당 힘으로 조속히 건설할 것이며, 주삼동에 공단과 가까워 있는 주삼동을 조속히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주삼동에 불편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 공해 때문에 저에게 집권 여당으로서 한번 20년을 기다렸답니다. 네, 이번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공약 검증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이어서 조기원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저 조계원은 새로운 여수, 당당한 나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7가지 테마의 무지개 공약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청년, 농어촌, 마을 기본소득과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의 친환경, 에너지 기본소득을 발굴하여 여수형 기본사회로 민생을 해결하고 시민 중심의 행복도시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수를 세계인이 찾는 국제해양 관광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전라선 전용 고속철도로 서울과 여수 간의 2시간대 교통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수공항을 남해안 거점 국제관광공항으로 승격하고 세계 무지선을 위한 여름 캠프, 그리고 COP 33 유치와 2026 세계 박람회 지원 확대와 여자만의 국가해양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수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신산업, 문화, 관광, 교육, 의료, 교통 중심의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을 재배치하여 복합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수를 남해안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여수를 일자리가 가득한 기회의 땅 청년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가산단 지역인재 우선 채용을 확대하고 신산업 우수인재 양성과 발굴을 위한 인재육성 아카데미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 지원센터, 특히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 수도권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학과 개설처럼 산단 맞춤형 학과를 개설하겠습니다. 다섯째, 무장애 안전도시를 건설하여 여수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돌산에서 화양까지 연도, 연육교를 섬섬 관광도로로 지정하고 여수 전 지역을 하트형 순환관광 레저의 요람으로 만들어 여수를 다시 찾는 휴양 관광 레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화양 소라의 은퇴자 건강과 웰빙을 위한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고 생태, 문화, 역사, 테마가 있는 관광 휴양도시 여수를 건설하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조계원 후보 공약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김희택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후보자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모든 공약은 예산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는데 현 정부와의 협력 없이 여수를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아주 의문스럽습니다. 전라선 전용 고속철도 공약은 대통령 발표가 있었고 현 정부가 여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속철도 정책 말고 후보자님의 말씀하신 네, 공약들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 조계원 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을 방문하면서 전라선 고속철도를 1조 785억을 들여서 18km 구간에 대해서 1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건 기존의 안보다도 훨씬 퇴보한 안입니다. 기존에 이미 예타안으로 3조 577억이 투자될 계획이었고 88km 구간에 대해서 350km의 속도를 낼 수 있고 30분 정도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안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30분에서 10분이나 퇴보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안은 이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추진해서 전면적으로 여수 익산간 고속철도를 직선화하여 1시간을 단축하는 안입니다. 갑을과 간의 국회의원이 힘을 합치면은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네, 심판에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후보자의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해서 각 후보자들의 견해를 듣고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단 환경관리권 해결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7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여수산단 대기업의 환경관리권이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환원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대기업의 환경관리 감독과 각종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조계원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네. 시간은 네. 1분 30초입니다. 여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 문제는 지방 분권에 맞춰서 지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1, 2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전남도지사가 관리했고 3, 4, 5종 배출 사업장은 시장이 관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후에 광역지자체에 이양됐던 1, 2종 환경관리권을 다시 정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현재 6개 개별법에 의한 8개 부분의 허가, 승인, 신고 등이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었던 게 환경부 장관으로 환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 제정 후에 여수 국가산단의 사업장 중 1종 사업장은 41개, 2종은 12개 모두가 환경부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여수 산단 환경관리권이 이제는 환경부, 전남도, 여수시 3원화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전남도의 1, 2종의 관리권 이양을 줄기차게 전남도가 요구했었는데 제도가 역행해서 이제는 처음부터 다시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먼저 국가산단을 가진 지역과 연대해서 국회에서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희택 후보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역시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론적으로 미국의 차등분권 제도가 있습니다. 개발 논리에 왜냐하면 환경 규제의 대폭 약화가 되고 지금 지방 이양 후 환경 오염 시설 관리 및
성과가 낮아졌습니다. 지자체 환경오염 단속 중앙정부 대비 22%만 지급합니다. 지자체는 집행과 규제 기능을 담당하고 환경부는 지자체의 기능을 지원 및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환경부에서는 저희들은 국가공단에다가 타워를 지금 국비로 타워를 세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타워를 세우게 되면 환경관리 감독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산단 환경관리권 해결 방안에 대해서 두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김희택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환경관리권 이양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2017년부터 환경오염 물질 1, 2종 배출 사업장을 허가 및 지도, 점검을 환경부 장관을 권한으로 함으로써 여수 산단의 환경관리권을 환경부, 전남도, 여수시가 사문 관리하는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추진 환경행정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시겠습니다. 자, 조계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환경센터를 공단 한가운데 배출하면 관리 감독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미 그 TMS 시스템을 통해서 원격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격 관리되고 배출량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배출가스가 이제 조작된 보고서로 인해서 지난번에 2019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부터는 이제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의 환경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9가지 환경관리 대책을 마련했는데 실제로는 환경 실태 조사 외에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빨리 조속히 현실성을 갖는 위원회로 탈바꿈시켜 나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수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여수 시민이 감시하고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여수 산단 민간 환경 감시센터의 조속한 설치, 그리고 환경관리 전문가 정원, 섬진강 유역 환경청을 신설하여 민간과 지자체, 산단이 협력하는 모델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로부터 걷는 국세 일부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서 노산단 안전과 환경재선투자로 이어지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조계원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입니다. 예, 지난번 토론에서부터 계속해서 공단 내에 타워를 건설해서 환경 감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타워의 용도와 기능, 이게 지금 21세기 온라인으로 모든 게 컨트롤되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공단에 네, 김희택 후보 답변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가보시면 공단 주변에 차량으로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지금 측정하는 게 한번 봤을 겁니다. 마을마다 다 이렇게 하나씩 설치해놨는데 그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 측정은 지금 주민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주삼동 그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마을 해관 앞에다 설치해놨어요, 그거를. 근데 그것을 주민들이 믿어야 되는데 절대 못 믿겠다. 빨래를 해놓고 1시간만 있으면은 빨래가 까맣게 이렇게 변한대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부터 해외를 다니다 보면 환경관리센터 이런 데를 제가 한 번씩 가봅니다. 그래서 그때 가보면은 그 공단 안에 가운데다가 센터를 지어서 그것을 관광 자원 및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 나라의 그 환경부하고 같이 동행해서 시민과 같이 이렇게 항상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수 산단이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후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는 타워를 지어서 누구나 가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공기 방향이라든지 어디서 날라온 거라든지
그 공기의 어떤 질이라든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각 지역으로 이렇게 측정하기 때문에 그게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걸 꼭 저는 타월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수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시 을 후보자 토론회.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역동적이고 원활한 상호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을 해주시고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과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계원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은 4분입니다. 네, 저는 상급 병원의 설치 문제를 이제 주도권 토론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그동안 그 전남 제1의 도시 산업단지를 또 국가 산단을 끼고 있는 도시의 이상에 걸맞지 않게 여수는 지금까지도 상급 병원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마다 그 KTX를 타고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가는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 김혜재 의원께서 순천의과대학 여수대학병원 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 안이 현실적으로 조금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순천의 정치 주체나 관련 단체, 관련 대학 그 어느 누구도 여수대학병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상급병원을 여수에 추진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런데 길이 있습니다. 이미 19년 전에 여수대학과 전남대학교가 합병을 하면서 양해각서를 맺었고 그 각서에 따르면은 이제 상급병원을 여수에 짓겠다는 것을 이미 분원병원 형태로 지을 수 있는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권리, 시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수에 상급병원을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분원병원 설치를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김혜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지금 지금 서북권하고 우리 동북권하고 인구수로 비례했을 때 대학병원은 순천대학교 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병원은 율천 쪽에 설치를 했으면 저희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꼭 하도록 하고 어저께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방송에 나왔던데 지금은 양자가 지금 이렇게 설치한다는 그 협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한쪽에 빨리 판단해서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부 30초 여당만 할 수 있는 드렸으니까요. 일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대학 병원의 소재지는 현재 국립대학병원 법안에 따르면은 그 대학이 의과 대학이 있는 곳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에 만약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 했을 때 순천에 대학병원이 설치되지 여수에 설치될 리도 만무하고요. 그리고 지금 순천의 모든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 모두가 순천 대학병원을 주장하고 있지 여수대학병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여수가 상급병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남대학교 분원병원을 상급병원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습니다. 분원병원이라 해서 분원병원보다 클래스가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첨단 의료 시설과 첨단 의료 인력이 오히려 투입되기 위해서는 분원병원을 일부러 설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분원병원의 설치 기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시흥 서울대병원의 예를 들면은 2021년에 협약을 맺었고 2027년에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과 6년 만에 가능한 겁니다. 의료 인력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새로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대학병원에 투입을 하려고 하면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수대학병원 분원을 만들면은 불과 6 내지 7년이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좋은 안이 있는데 왜 그걸 망설입니까?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발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희택 후보에게 토론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총 시간은 4분입니다. 저 김희택은 몇 개월 동안 여수 곳곳을 돌아다니며 시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30년간 여수는 발전한 게 없다. 그동안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말로만 잘하겠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유정자들의 여수 발전을 위하여 어떤 청사진을 그렸을까요? 미래를 대비하는 정확한 비전을 기초로 발전이라는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환경, 교통, 주거, 복지, 그동안 30년 민주당 독식 정치에 빈번의 격차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뿌리가 변하지 않으니 열매가 열릴 수가 없습니다. 33만 명의 여수가 장기 독점 정치에 27만으로 줄었습니다. 6만 명이나 인구가 감소돼도 자립도 1위 여수는 점점 하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수를 이끌어왔던 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현재 여수를 집권하고 있는 당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수 시민을 위한 정치보다 공천을 위한 줄서기에 바쁩니다. 시도 의원들, 저는 이런 잘못된 정치를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 여수 미래를 도태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와 다수 시민의 민주당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희 정치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정직하고 싶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네. 이번 공천에 후보님이 여수 시민이 선택한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토론회 권오봉 후보님과 동석을 하기로 저는 동의를 하는데 왜 거부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저희 여당에서 5가지 특권 포기에 서명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그중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기소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 여당과 같은 생각으로 하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앞서서 얘기한 여수 발전은 여수 엑스포 더불어민주당과 여수 시민이 단합된 힘으로 여수 엑스포를 성공리에 치러냈고 여수 제1의 도시, 전남권 제1의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프라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 이제 여수 정치의 일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서 여수 정치가 여수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 갑과 을은 서로 상생과 협력에 희망의 정치 선언을 하였고 이미 8가지의 공통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공약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여수와 익산 간의 전면적인 전용 고속철도를 개설하여 서울과 부산 간에 2시간 교통을 실현하겠다. 이것도 여수 발전 100년 대계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수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갑을 정치의 상생 협력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오봉 시장님과의 관련 그분은 법적으로 후보 자격이 토론에 출석 자격이 없었던 후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토론에서 단 한 번도 토론회에 참여를 하지 않은 적이 없고 토론에 성실하게 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TV 토론에서 본인이 자격이 안 되면은 정중하게 요청을 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은 후보,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배신한 후보에게 제가 일부러 토론에 참석해달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배신의 정치, 구태 정치를 심판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발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공통 질문 후에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33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공동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인도 모디 총리의 COP33 유치 공식 발표에 따라 COP33에 대한 대한민국 유치 표명은 물론 지자체 간 소모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최지 조기 결정과 남해안 남중권 선 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COP33 남해안 남중권 유치 도시 선 지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김희택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부터 15년간 개최를 염원하고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위로와 찬사를 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COP 총회 유치를 위하여 가칭 2028년 COP 총회 대한민국 유치단을 만들겠습니다. 개최지 시도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관련 정부 부처 기업들을 총망라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과 관련된 우호적인 해외 기업들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남, 경남 합쳐서 총 12개 시군이 개최지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개 지자체 시군민은 협력 지원단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를 거울 삼아 여야 지역을 불문하고 유치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을 총회 유치가 여수를 비롯한 남해안 남중국 경제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당선 여부를 떠나 저희 국민의힘 중앙당의 COP 총회 유치단 구성을 요청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조계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COP 33 유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기후 환경 문제에 무관심한 윤석열 정부, 특히 지금 이관섭 비서실장이 뭐 환경부를 없애려 했던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런 좀 정부의 인식부터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차례에 걸친 유치위원회 추진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무산되었는데요. 아직도 이제 유치를 위해서 인천과 제주, 경기도, 고양이 좀 유치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유치를 준비해 본 경험상으로서는 4번에 걸쳐서 가장 많은 그 경험이 축적되었고, 또 남해안 남중권 12곳에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공동 개최지, 이게 최고의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한 컨벤션 센터나 물적 기반 또한 좀 시급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COP 33 유치 운영위가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 내에 유치위원회로 발족하여 본격적인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으로는 이제 2050 탄소 중립, 그리고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를 대응하는 여수시의 모범적인 노력들이 함께 수반되면 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제33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 방안에 관한 두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먼저 조계원 후보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22대 국회가 구성되면은요, 기후변화 국회 포럼이 있습니다. 이 국회 포럼은 이제 여야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포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COP 33 유치에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서 지적했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반기후 환경 정부입니다. 거기다가 그 비서실장의 마인드가 환경부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네, 있습니다. 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희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 후보께서는 항상 이야기를 하신 거 보면은 윤석열 정부, 뭐 지금 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나니까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정책을 해 나가겠습니까? 항상 이 모든 총회나 이런 거는 정부하고 같이 동행이 돼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 시대입니다. 지방 시대도 마찬가지고 국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중앙에와 같이 이래 어울려야 되는데, 항상 말씀하시면은 우리 윤 정부 타도하자, 탄핵해야 된다,
참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좀 상생할 수 있는 서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엔총회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여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서로가 좀 싸우지 말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김희택 후보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자리가 환경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세계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다 보니 환경에 상당히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 고민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COP 총회를 꼭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 여당 힘으로 열심히 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 조기훈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부 차원의 그 기후 변화에 기후 환경에 대한 그 사고 자체가 철학이 그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제대로 정립이 돼야만이 COP33 추진에 정부가 지금 지원에 발벗고 나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는 그런 철학적 기반, 실천적 기반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여수가 남해안 남중권이 COP33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범적인 선례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탄소 중립 기본법에 근거한 여수에 탄소 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해내고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여수의 탄소 중립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확장시켜야 됩니다.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COP33 유치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수 차원이나 이 남해안 남중권 차원에서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이미지를 정립해내고 실천적 기반 또한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 수립과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충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수 순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연간 1,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과 여수 국가산단 물류 수송 차량 등으로 기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상시적인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 관광 도시이자 국내 최대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여수시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여수 순천 간 고속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수 순천 고속도로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을 위한 당위성 확보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택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여수와 순천에서 순천 오는 거리에 지금 자동차가 지금 관광객과 여러 공단 관련해서 지금 혼잡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낸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율천 산단에서 저 공단으로 바로 조금만 한 5km 정도만 연결하면 8차선 도로가 생기고 하는데 굳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건설한다?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여수 시민이 왜 통행료를 내고 이렇게 다녀야 됩니까?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얼마든지 돈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어떻게 그 고속도로를 내는지 우리 주철원 의원님께서 지금 용역비 3억을 내가지고 지금 애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저도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그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조계원 후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구 10만 도시에서 그 고속도로가 없는 인터체인지가 없는 도시는 여수가 거의 유일할 정도입니다. 고속도로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기존의 지금 교통의 체증 문제도 해결하고 새로운 선택지를 시민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길입니다.
여수 시민이 보다 빠른 교통을 원하는 분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타지에서 여수로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타지의 손님들도 보다 빠른 여수의 교통을 위해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지를 눌려주기 위한 것인데 그 여수 고속도로를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지금 영역에 착수하였고, 그 영역이 나오면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갑과 을은 공동 공약으로 여수 고속도로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힘있게 추진해 내겠습니다. 네. 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시 을 후보자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각 후보자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앞선 토론에서 미처 말하지 못한 보충 발언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조계원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여수 시민 여러분,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가오는 4월 10일은 윤석열 검찰 정권을 어떻게든 국민과 함께 압도적인 시민의 힘으로 심판해 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탈당과 복당, 탈당을 반복하는 무소속 후보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대의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힘있는 정당, 힘있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멈출 수 없는 여수 발전을 실천해 낼 수 있도록 여수 시민 여러분께서 조계원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투표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4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가까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하시면 누구나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4월 5일, 6일 사전투표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희택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선거꾼은 다음 선거를 보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수의 정치는 다음 세대 걱정은 고사하고 비방과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예전의 여수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저는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내 해양 도시와 외국 해양 도시를 나가서 많은 경험도 했습니다. 배울 점도 많고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저 자신 있습니다. 선진국가 선진도시에 눈높이를 맞춰서 저에게 여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선거운동 중 어느 시기를 어르신께서 왜 여기는 국민당만 출마하면 하느냐는 말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번 선거 여수 발전을 위하여 마지막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호 듣도록 2번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여수시 을에 출마한 두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을 해주신 두 후보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10일은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수시 을 후보자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